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도 1심 판례와 2심 재판부의 판례가 달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보면 실무상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에 맞춰서 나가려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법적 분쟁 없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비교를 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해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아래 명시한 제10조 제4항 내지 5항 조문과 같이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갱신 거절권과 관련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 내지 해지권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특약을 해두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된 후에나 해지권을 갖게 되고 그나마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 사용 여부에 무관하게 즉 임차인이 그 상가를 점유하고 있던 아니던 그 무관하게 그때까지의 3개월분 차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3개월분의 차임 등의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종문을 잠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계약의 갱신이라는 조문 제목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즉 만료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의 갱신, 계약의 갱신, 자동 갱신이라고도 하지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아니하진 경우에도 역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 갱신 요구를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여기 2개월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개월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개월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요 각호의 어느 하나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는 역시 계약 갱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즉 제4항의 경우 묵시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묵시의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즉 묵시의 갱신 기간에 임대인은 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15조 강행 규정이 있는데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규정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12월 단위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약 종료를 한다는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였는데요. 위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바로 한 달 여전에 임대인에게 부득불 폐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니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최초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미 임대차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한 해지 통보는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맞서면서 해지 효력 발생일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 사유로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한 임대차 계약 내용은 상가 임대차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나는 아까 본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 규정을 들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며 그래서 무효라고 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제1심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2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는 내용만 규정할 뿐 임차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가임대차법 제15조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에서 규정된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및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은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지 있지 않은 갱신 거절 통지권을 임차인에게 주고 있으므로 즉 임차인에게 유리한 면이어서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 중 임료 등을 제외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금 440만 원만 지급하라. 즉,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과야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것을 임대인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440만 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하여 임차인이 갱신 거절에 특약을 한 경우에만 갱신 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제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가 종료된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4항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이 당연히 예정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상인법 제10조 4항 묵시적 갱신은 무의미한 규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요건 행사 기간이 경과했지만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4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제1설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다. 상가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보호과는 여러 면에서 달리 접근할 필요도 있으므로 조문이 동일할 이유도 없다며 2심 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묵시적 갱신을 언급했는데, 묵시적 갱신이란 당사자의 자기 또는 부자기로부터 당사자가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추인한 것이므로 말없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기에 이번 사건에서처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1설의 견해입니다. 2설은 특약을 했다면 당사자 간에 특약은 사적 자치 원칙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가 임차인에게 주택 임차인과 같은 계약 갱신 거절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권 행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특약을 서로 했다면 사적 자치 원칙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설입니다. 3설은 법 해석상의 문제로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비슷한 갱신 거절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없으니 이번 판결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법 해석상 매우 결정이 어려운 문제라면서 규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보는 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제4설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계약 갱신 거절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경제제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와 비슷한 계약 갱신 거절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면 과거에는 상가 임차료가 한없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 연 5% 등 이런 등 규정도 마련하는 그런 법 취지가 있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나
최근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 부진으로 상가 건물에 공실이 많아지면서 임차료를 동결하거나 감액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입법의 불일비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이므로 판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법조문의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